자, 짝수목욕사 1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혹시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볼 거 아니야? 그럼 보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듣는데 그 해설 강의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총 4개의 문제를 뽑아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뽑는 기준은 좀 유의미하거나 좀 어렵거나 그런 것들 위주로 뽑아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회차니까 좀 가벼운 문제들로 좀 구성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들어보시면서 뭐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고 하겠지만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좀 느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총 4문제를 풀 때 하나씩 어떻게 가냐면 첫 번째 이렇게 한 문장에 있는 좀 어려운 문장에 있는 문장의 어휘라든지 구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정리한 상태에서 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을 구조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 거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구조적인 측면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지문으로 가서 독해 방식으로 말 그대로 해설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들을 때 해설 강의 프린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리 좀 다시 그 문제는 확인을 한 상태에서 맞았던 틀렸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여러분이 들으시는 독해 인사이드아웃 수능편과 똑같은 방식으로 라스트 스퍼트 독해편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 모의고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독해에서 배웠던 그 독해 개념을 가지고 오셔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풀겠다라고 하시면 해설 강의나 독해 강의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유의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1번부터 가겠습니다. impediment 외우시면 돼요. 장애물 방해하는 것들 다 impedim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representative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품사가 형용사가 있다는 것과 명사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생긴 게 형용사처럼 생겨먹긴 했지만 명사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뭔가를 나타내는 비슷한 뜻인데 그러니까 국가를 딱 보여주고 나타내는 게 뭡니까?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대표하는 혹은 그것에 대해서 대표하는 거니까 좀 일반적이거나 전형적인 이란 느낌까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represent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니까 나타내고 대표하고 그 일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전형적이고. 명사 보겠습니까? 대표예요. 됐습니까? 갈게요. 그럼 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보고서 가는 겁니다. 가볼게요. 원 오브 더 복수 명사 시작해볼게요. 한 가지인데 가장 강력한 장애물들 중에 발견하는 거에 대한 장애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형적인 looks like code라고 합니다. looks like code는 뭐예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죠. 장애물 중에 하나가 looks like code라고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구나 라고 생각은 드실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사가 오고 다시 한번 명사 동사가 오니까 뒤에는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뭐 해온? 우리가 developed 발전시켜 온 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what 주어 비동사 주어가 무엇인지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온 그런 looks like code가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코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서 저건 그거지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 그 속성이 무엇이고 걔가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만들어 온 looks like code, 그럴 것이다 라는 전형적인 코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지도 않고서 그냥 저 그거 아니야, 그거겠지 이래버리는 게 looks like code가 되겠습니다. 어머, 스포를 좀 해버렸네? 여튼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고등학교 1, 2학년 분들이 독해 강의를 들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해 강의를 듣지 않고 얘부터 오는 것은 조금 순서가 안 맞다. 독해는 언제 시작하냐가 아니라 시작을 하면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한다라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고3 때 시작해도요. 그 방식을 바로바로 입힐 수 있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늘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독해 강의를 혹시라도 안 보셨으면 개념편이라도 빨리빨리 보고서 오시는 게 맞겠다. 아시겠죠? 갈게요. 일단은 요거 푸실 때 기본적으로는 여기 들어간 문장부터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으로 적혀있는 이 빈칸의 말을 갖다가 구체적인 사항으로 본문에 가서 찾아가지고 바꿔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빈칸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리플레이 버튼이 뭐야? 몰라. 이 추상적인 표현, 읽어도 모르겠는 이 표현을 갖다가
본문에 있는 구체적인 말로 찾아서 쓰면 끝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지요. 됐습니까? 자, 일단은 요 밑줄이 들어간 부분부터 읽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읽으면 내가 뭐를 찾아야겠다라는 일종의 타겟팅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읽고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결사 체크하는 습관을 꼭 좀 가지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어디부터니? 여기군요. 이것은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요소예요. 뭐 할 때? 우리가 hit the replay button. 우리가 리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 우리가 놓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 하기보다는 실제의 그 물체와 이벤트를 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리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 하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the replay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인식을 좀 하고 시작을 해보자. 사실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하는 비유적 표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에 가까운 느낌일 것이고 왜? 미스한다라고 놓친다고 하니까. 알겠죠? 가볼게요. 조금 선생님이 1회차라서 천천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빠른 비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다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오셔야 좋아요. 이게요. 독해 수업은 그렇습니다. 구문이나 문법은 강사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던져주면 돼요. 근데 독해는 같이 가는 게 없이 강사가 아무리 꼼꼼히 해도요. 본인이 할 마음이 없거나 제대로 준비를 안 해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좀 먼저 다시 이게 문제를 풀어보시고 시간을 재지 않고서라도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나 해석이 된 상태에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해석이 안 된다. 답지를 보고 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은 해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니까 생각을 갖다가 좀 확장시키고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독해의 풀이 방식을 넣어주는 시간이니까 알겠죠? 가볼까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당신은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조사해야 돼요. 친숙한 것들을 다시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뉴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친숙한 것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해물이 있어요. 발견하는 것에 대한 방해물이 뭐냐면 전형적인 looks like code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만드는 그 looks like code가 되겠습니다. looks like code가 느낌적인 느낌, 감이 좋은 친구들은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사실상 이렇게 딱 안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설명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죠. 나 알고 있어. 이것을 like the back of my hand. 나의 손의 뒤, 그러니까 내 손등처럼 알고 있어라는 게 코드인데 뭐에 대한 코드냐면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안 보겠다. 왜냐면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충분한 이미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장애물, impediment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it looks like code예요. 이게 지금 방해물로 작용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라는 느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첫 문장에서? 새로운 걸 보려면 친숙한 거에 그거 하는 게 친숙한 것을 조사하는 게 필수라고 하거든요. 친숙한 것을 조사, 탐구하는 게. 근데 이 장애물이 뭐야? 다 알아. 모를 게 뭐 있어. 손등처럼 다 알아. 이런 느낌이죠. 근데 if you take a moment right now, 잠깐 시간을 내 가지고요. Actually look at the back of your dominant hand. 너가 주로 쓰는 손의 뒷면, 손등을 보시면 당신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거라고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거 보면은 짝대기 안심이 되는구만.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손등을 봤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인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빨리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는요. 앞에 뻔한 얘기 할 거니까. Tiny lines, 작은 선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스킨 전체에 이게 뭐 스몰 작은 asymmetrical 하면은 비대칭적인 webbing pattern, 뭐 패턴 같은 게 있나 봐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minute가 뭐 1분, 2분 할 때 그 minute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앞에 내용 이해했으니까. 상세한 이런 뜻이에요. 약간 작은 뭐 스컬, 상처나 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main pattern, 뭐랍다. 정맥의 패턴이 있다고 하죠.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친숙한 것을 다 파고들어야 되는데 장애물이 뭐야? 다 아는데? 이런 약간 건방진 태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로 갑시다. Can you see any differences between your two hands? 두 손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시겠습니까? These are the elements we miss. 우리가 놓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숙한 것들에 대해서 놓치는 요소들이 되겠죠. 뭐 할 때?
리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 이 무슨 말이겠어? 여기에서 보세요. 나 다 알고 있어. 어차피 뻔히 봤던 건데 looks like code가 되겠죠. 이게. 됐습니까? 나 다 알고 있어의 식. 됐어? 그 형태와 가장 비슷한 보기를 골라서 넣으시면 되겠죠. 가볼까요? 1번. 과거의 경험을 있는 겁니까? 굳이 따지면 반대말이죠. 왜냐면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요 건방을 떠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x 내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참고사항을 찾습니다. 아니죠. 이것도 사실상 자기가 건방지기 다 알아. 이런 패턴이니까 마이너스의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죠. 왜냐면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안다라는 그 생각을 한다는 게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스, 바이어스 아니겠습니까? 나쁘지 않고요. 새로운 무언가를 예측하는 능력을 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다른 경험으로 이제 뭔가를 시작한다. 또 말이 안 되죠. 다른 실험들로. 답은 3번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문제 유형이 푸는 방식이 거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구문력과 지문 내에서 근거를 잡겠다라는 빈칸을 풀 때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푸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그 전에 일단은 연결사 확인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려고 노력을 좀 하시고요. 이런 얘기가 쓱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독해 강의를 안 듣고 오시면 왜 연결사를 찾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듣고 오라는 거예요. 얘를 먼저 봤을 때 최소한 얘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면 좋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요. 됐습니까? 이거 할 때 놓치는 부분이니까. 됐죠? 그래가지고 보고 시작한다. 힌트를 얻어서 타겟팅을 한다. 연결사 체크하는 거 필수다. 그 다음에 찾아 내려오면서 얘랑 비슷한 말, 똑같은 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잡아가지고 답으로 환산시키면 된다. 끝. 되십니까? 자, 넘어갈게요. 23번 가겠습니다. 주제 문제고요. 보세요. 다 아시는 부분일 텐데 이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대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누가 들어가냐면 부사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부사 It is recently 이렇게요. 아니면 부사구 전명구라고 쓸게 구체적으로요. 아니면 부사절 빼바크 강조 구문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주어 동사를 강조하고자 미쳤나봐. 여기 있는 부사를 강조하고자 부사 전명구 부사절 앞뒤로 앞에는 it is 뒤에는 that을 이렇게 써가지고요. 요 중간에 있는 사항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부사 전명구 부사절이 문장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얘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it is that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중간에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얘를 끼워버린 거죠. 강조시키려고 했습니까? 두 번째. 얘가 중요하죠. 명사가 와요. 명사는 두 가지가 옵니다. 주어나 목적. that 뒤에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동사부터,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주어랑 타동사 뭐 이런 형식으로 오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it is that 사이에 부사 친구들 그 다음에 명사 친구들이 오면 강조 구문을 의심을 좀 해보시고요. 아니요, 확신을 하셔야죠 그냥. 그 다음에 it is와 that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석을 때려버리시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주어가 동사한다. 어디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되십니까? 기분은 뭐야? 주다. 그러면 수동태야. 비기분 뭡니까? 주는 거의 반대니까 받다가 되는 거예요. By inevitably 뭡니까? 불가피하게 반드시 불가피하게 피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불가피하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다. 문장 하겠습니다. Surprisingly 하면은 놀랍게도 근데 on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놀랍지 않게도요. it is가 나오고 지금 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심을 해보셔야죠. 해석에 대한 이러한 행위 that 다음에 동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워버리세요. 얘가 주어네요. 해석에 대한 이러한 행위, 해석을 하려는 행위가 lays 놓습니다. foundation 토대를 놓습니다. 뭐의 토대예요?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한 토대를 놓습니다. 잘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이 된다는 것은 이퀄 뭐냐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서 단어를 다 알기 때문에 으흐는 으흐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을 하는 행위, 여기도 해석이네. 뭔가를 해석을 해. 뭔가 상황이나 언어나 몸짓이나 그런 거를 해석하는 행위가 토대를 준대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토대가 만들어지고 뭐의 토대가 토대입니까?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한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엄마의 행동, 엄마의 제스처 이런 것들을 해석해요. 엄마가 좋은 영향력을 주는구나. 이런 걸 해석하면 이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갖다가 만드는 것에 기반이 된다. 이 뜻입니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글을 쭉 읽을 때 단어를 연결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뜻이 뭘까를 갖다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어를 모르지 않고 구조가 쉬운데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은 단어를 잘 모르고 있거나 구조가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볼 때 해석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내가 이 말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좀 애매모호한 완벽하게 해석을 잘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갑자기 무슨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 등등. 어제 선생님이 이제 와이프랑 같이 선생님 부인이랑 같이 책을 둘 다 이렇게 저녁 11시쯤에 같이 보고 있는 선생님은 영어책, 이제 와이프는 다른 책을 보고 있는데 나한테 갑자기 특수, 상대성 이론이 뭐니요? 책을 읽다가 거기 나왔다는 거야. 궁금하대요. 뭐라는지 알아요, 선생님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설명하는 게 너무 장황하잖아요. 선생님 심지어 물리가 나왔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미안. 아무튼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한다는 거를 기준으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한글말로 번역을 해놓고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 해석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해석의 문제점을 쫓아가 보니까 사실상은 구조의 문제, 사실상은 단어의 문제이더라.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구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된 게 아닌 것이고 단어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는 게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아, 레이가 문제야, 레이. 그러니까 바로 안 나오죠. 놓다요. 근데 어떻게 놓다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하나를 파고드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결할 부분을 남겨두고서 넘어갈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더 필요한지를 찾아보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들이 받는다면 되겠죠. primarily 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으면 이러한 아이들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요. grow to lack 하면은 여러분들 get도 마찬가지고 come도 마찬가지고요. grow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문 인사이드 아웃 파트 1의 7강에 있습니다. 투부정사를 갖게 되면은요. 뭐뭐 하게 되다예요. 그러면 반드시 부족하게 됩니다. 무엇이? 자신감이 부족하게 됩니다. lack도 여러분들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긴 한데 무엇이 부족하다예요. 마치 뒤에 있는 목적어가 은는 이가의 이자가 붙는 느낌이야. 됐습니까? 뭐에서의 자신감이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요, most likely 여기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도요. will develop거든요. 발전, 만들어낼 것입니다. poor self-image,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문장은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쉬운데 이런 것들 걸리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씩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려는 그런 뉘앙스가 필요하다고요.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해석을 다 해주긴 해줬지만 중간중간 디테일하게 안 건드려 드리는 이유는 이 방식 태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구문 강의나 어법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 떠먹여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 특히 고3이니까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100%가 아니면 모른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문제를 풀 때 60%, 70%만 이해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만 실전에서는 연습 때는 95%, 98%도요.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지문을 완벽하게 여러분 타인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고요. 이거 그런 내용이지. 이게 무슨 단어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남들한테 완벽하게 100% 한치의 오차와 부끄러움도 없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단 말이야. 걸릴 거란 말이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들었던 내용에 있거든요. 강의에서. 아니면 사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조금 더 깊이감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공부할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내가 늘 그러잖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위 10%, 상위 5%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상위 1% 갔을 때 어려운 것이지 상위 20%까지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주제는 연결사를 파악하라고 제가 그렇게 목청 높여 얘기를 하는데 연결사가 없습니다. 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가는데 소재를 잡다가 잘 잡아가지고 이어가시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처리하기 시작한대요. Words, not gestures, not facial expressions, not voice tone 같은 것들을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의 표정, 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애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지 나한테 잘 대해주는지 이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인상을 찌푸리는구나. 날 싫어하는구나. 나한테 맛있는 걸 주네?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요, 이러한 해석이 이거구나. 이 해석의 행위라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아이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그걸 갖다가 말하는 거구나. 심지어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석하는 행동. 해석 행동.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토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한 토대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아이들의 self-esteem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만약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으면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self-이미지가 또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self-esteem이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아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지나가세요. 크리티시즘, 봐봐. 또 come to 부정사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공부하시라고 나중에 연습할 때. 지나가 모르겠으면. 무시. 그들의 성취나 positive한 aspect를 무시해. 그들의 삶에서 뭐 하면서 부정적인 것은 강조하면서 뭔가 흐름이 바뀐 느낌이 안 바뀐 느낌이야? 안 바뀐 느낌이잖아. 가면 돼요, 그냥. 결국에 연결사는 아니지만 결론적인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속적인 스트림이야. 부정적인 비판에 대한 부정적인 스트림이면은 연속된 뭐게 스트림 그걸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노출되는 거야. 자신 스스로에서부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로부터 됐습니까? 그러면 prevent A from ing죠. 이러한 아이들이 만들지 못한대요. 무엇을? self-esteem을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뭐 하기 위해서 기능하기 위해서 건강한 어른으로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넘어가시면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엮어서 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내가 잡은 것은 이게 끝이야. 해석을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마이너스로 인식이 되면 자기한테 마이너스로 다가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끝. 1번. 어떻게 아기들이 세상을 인식하는지 인식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 낮은 self-esteem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요것 때문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부정적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나쁘지 않죠. 다양한 방식들부터 이상한데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 한 번도 없었죠. Effect of A on B야.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 되겠습니다. 자존감이 이 직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전혀 아니고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영향력 뭐에? 자기 비판. 소재가 일단 아니고 얘가 거의 없었고 됐습니까? 답은 2번 갖다 가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31번으로 갈게요. B equivalent to A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equivalent가 뭐야? 동등한이죠. 그러면 A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vice versa 하면은요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도 마찬가지다. 요거는 예문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이렇게 써놓으시고 예문으로 가서 아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n example of non-linearity. 잘 보세요. 이것은 뭐의 예시냐면 linearity가 여러분들 선이죠, 선. 라인이니까 라인. 라인은 마치 1차 방정식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딱 뭐를 넣으면 뭐가 나오고 뭐를 넣으면 이런 느낌이야. non이니까 직선이 아닌 경. 막 2차 방정식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non-linearity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은 아무튼 비선형에 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데요. 뭐를 의미하냐면 that 이하를 의미합니다. 잘 보세요. 비선형이니까 작은 무언가가 뭐랑 똑같을 수 있냐면 something big, 큰 무언가가 똑같을 수 있고요. and vice versa,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여긴 작은 게 큰 것과 같을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하면 큰 것도 작은 것과 같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맥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까? vice versa는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빈칸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거두절미하고요. 연결사부터 보시면 돼요. 앞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빈칸이 초중반쯤에 있으면 처음부터 읽으세요. 후반부 쪽에 있으면 먼저 읽고 타겟팅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좀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21번을 풀듯이 지문대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최대한 찾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찾은 상태에서 보기를 봐서 소거해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됐습니까?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소재가 나오는 잘 봐야 되는데 객관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인데요. 이게 embedded with는 알아야 되는데 뭘 넘어가세요. 특정한 가정과 뭔가 embedded 되어 있대요. 이게 뭐에서 유리하냐면 mathematics, 수학에서 유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뭔 얘기하는 거지? 아무튼 객관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무튼 하나의 숨겨진 가정인데요. 이게 problematic.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특히나 앞에 문장 아니겠습니까? For example. 스토리텔링, 뭔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한 가지 숨겨진 가정이 뭐냐면 기대야. 선형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기대가 되겠습니다. 뭔 말이야?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느껴지고요. 비동사는 똑같은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요. 넘어가. 우리는 기대한대요. big result를요. big effort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시가 쉽잖아. 큰 result를 큰 노력으로부터 기대한대. 아, 선형적이라는 게 큰 걸 투자했으니까 큰 게 나오는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은 result from small effort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트루하디요. physical world에서. 그런데 not true겠죠. 어디서는? 주관적인 세계에서는 인식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한 주체가 뭡니까? subjective 아니겠어요? 아우 쉽다. 됐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만 읽어도요. 최소한 리니어는 아니겠구나 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요? physical world에서는 리니어인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not이라고 하니까 subjective에서는. 됐습니까? 뒤에 좀 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래요. 아하, 여기 계시구나. 당신의 스태프가 듣는 겁니다. intently, 열심히 들어요. 3시간 동안요. as you patiently explain the new IT system. 너가 되게 참을성 있게 새로운 IT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about to implement it. 실행이 될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imagine, 상상해보래요. as you walk away, 네가 이제 가는 겁니다. 걸어서. 근데 너가 봐. 2명의 직원들이 rolling their eyes, 무슨 말일까 이게? 눈알을 굴려요. rolling their eyes. and making, quick movement, 이런 게 나오는군요. with your hands. 여러분들, quack이라는 게 누구의 울음소리입니까? quack. 오리죠. duck. 이런 거예요. 3시간 동안 연락에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갔어. 지들끼리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이런 느낌. With their hands, 손으로 말이죠. Which of those two had more impact? 2개 중에 어떤 것이 더욱더 임팩트가 큰가요? 3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은 게 큰가요? 아니면 that one split second, 그 가자마자 뭔 소리야? 이 순간이 더 큰 건가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선형에 대한 예시가 되고요. 이것이 의미해요. something small한 게 뭐 할 수 있다? something big이랑 맞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야.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선형의 세계에서는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요.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3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임팩트는 잠깐의 이 순간에 이게 더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선형 100을 투자해도 1이 나올 수 있고 1을 투자해도 100이 나올 수 있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낌을 가야겠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1번 Little things can make a big difference. 어떨까요? 괜찮죠. 1을 넣어서 100이 나오는 거니까. 2번 하나의 충분한 설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에 대해서 뭐 만족시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바른 사고부터가 마음에 안 들고요.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사고의 개념이 아니죠. 투자하는 양 대비 나오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빅피처가 왜 나와요? 모든 리스너가 똑같은 메시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되십니까? 근데 틀린 분들 있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중간중간 웃어서 미안한데 답을 정확히 알고 보면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틀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확실히 본인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리하거든. 아, non-linearity라는 게 얘랑은 반대니까 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빈칸에 대한 얘기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작은 것을 투입하고도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1번이랑. 그러니까 내가 뭐를 보고 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흔들릴 수 있다. 다시 풀어보니까 이거 완전 족밥 같은 문제인데 쉬운 문제인데 아무튼 틀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리시면 안 돼. 알겠어. 안타까워서 그래. 마지막 갈게요. 39번. 컴투명사 나오는군요. 여기. 아까 말했죠. get이랑 come이랑 들어오는 뭐뭐 하게 되다. 두 번째. spectacular 하면요. 형용사일 때는 멋진, 조금 더 사전적인 표현으로 쓰면은요. 장관을 이루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일 때는 멋진 광경 정도라고 할게요. 장관이라고도 하죠. 하겠습니다. in this, 여기에서 그는 왔다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의 동사로 보시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뭘 이해하냐면 좀 읽어볼게요. He could, 그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요. mesmerize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제 끌어당기는, 현혹시키는 거죠. 대중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함으로써 provide A with B는 A한테 B를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즉 대중들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스포츠의 멋진 광경을 제공함으로써 뭐로써요? 수단으로써요. 훌륭한 어떤 오락의 수단으로서 대중들에게 스포츠 그런 멋진 광경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삽입인데요. 쉬워요. 지문 속에 있는 단절을 찾는 게 거의 80%입니다. 요거 하나 키워드만 가지고 갈게요. 선생님이 일부러 쉬운 문제를 골랐고요. 여러분들 집중의 방향, 포커스를 갖다가 어디다가 두시냐면 처음에 제시문이 있지 않습니까? 박스. 그 다음에 밑에 지문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포커싱을 갖다가 요 지문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에서 포커싱을 한다는 것은 여기 내에 있는 단절을 좀 찾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되면은 거의 이거는 70%가 끝나고요. 얘가 단절이 없다라고 느끼시면 그때부터는 소재 위주로 갑니다. 그때는 제시문과 지문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되십니까?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단서까지 가는데요. 단서는 요 제시문의 힘이 조금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제시문의 방향으로 힘을 옮겨가는 것이 올바른 시퀀스가 되겠다. 순서가 되겠다. 아시겠나요?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요. 쌤, 디스는 단서 아닙니까?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디스를 찾을 거예요.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겁니다. 여기 뭐야? 댐도 있어요, 선생님. 대박이에요. 이러지 말라고요. 이거는 마지막에 가서. 왜냐면 지문 속에서 수많은 디스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희와 수많은 댐이 있을 겁니다. 언제 찾습니까, 그거를요? 언제 끼워 맞출 거야? 그러지 말고 단절을 느끼면 얘가 자연스럽게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지문에서 먼저 찾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가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시문을 읽고서 지문을 보는 순간 여기 내용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면 좋고 아님 말고. 갈게요. 아까 그 문장이니까 쓱 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를 이해했어요. 대중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요. 뭐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스포츠 광경을 제공함으로써 오락의 수단으로서. 자, 가겠습니다. 내전, 시빌 워가 한창일 때요. 어디에서? 로마 제국에서요. 한 명의 황제인데요. 이름이 이건가 봐요. 그 사람이 assumed power, 힘을 갖다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assume이 뒤에 명사를 가져올 때는 무엇을 떠맡다, 책임지다 의 뜻이 돼요. 그가 잡고 있는 건데요. 그의 이제 권력 정도가 되겠죠. 이것이 안정적이지 못했대요. 괜찮습니까, 친구들? 나쁠 건 없죠. 여기서 말하는 he는 뭐예요? 이겠죠. 그 다음에 그는 뭡니까? 그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he가 그렇게 큰 힌트가 안 있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그는 생각했어야만 했어요. 빠르게 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세턴스를 얻을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해서 안정감을 그의 이제 통치에 관해서 어때요?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뭔가의 그 해결책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그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무엇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열정적인 이벤트가 어디 있습니까? 서치가 붙으려면 앞에 그게 있어야 돼요. 뭐가?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어 없어? 있냐? 없잖아. 단절 발생. 제시문 같이 뭐 있습니까? 그래요. 이거네요. 스포츠, spectaculars.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것을 갖다가 오락의 수단으로서 주는 거니까 얘가 그대로 3번 들어가면 되겠다. 끝이야. 선생님이 강의에서 말하는 대로 풀려고 노력을 좀 하세요. 저를 믿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그렇게 하려고 하시고 특히나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내가 하는 방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독해는요, 선생님이 절대 겁먹 떨지 않아요. 나보다 기출문제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방식을 익히시고 익숙해진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면 체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방식대로 내가 문제를 풀어가겠다.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똑같은 방법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단, 아무리 독해여도 당연히 구문과 단어가 중요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도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에 대한 해석하기 진행되고 여러분들 한 회차 빠지지 않고 잘 보시면 꾸준히 실력이 오를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